환갑을 넘어서면 당신 곁에 진정으로 남아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젊었을 때는 그 답이 명확해 보입니다. 가족, 가장 친한 친구들, 수년간 알고 지낸 사람들. 하지만 환갑과 한감이 넘어가면 현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변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빠지며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곁에 있을 것이라 믿었던 그 관계들이 생각만큼 견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글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가족보다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6가지 필수적인 기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밀어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안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6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튼튼한 기반을 쌓는다면 인생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안정과 독립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6가지 기둥은 당신이 삶의 버팀목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무력하거나 외롭거나 준비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 당신의 재정적 안정. 살면서 기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버팀목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경제적 독립입니다. 돈이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안정과 자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가족에게 의존하는 것이 계획이 아니라 위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그들만의 삶과 지출, 그리고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아무리 깊이 사랑하더라도 당신이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72세의 박영철 씨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늘 자신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자식들이 나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식들의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필요할 때 돈을 빌려주며 언제나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저축해둔 돈이 바닥났을 때 그는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식들 역시 각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생활비, 그리고 자신들의 재정적 어려움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이 아버지를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삶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적 안정이 당신이 세울 수 있는 가장 튼튼한 기둥 중 하나인 이유입니다. 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상 상황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기댈 수 있는 꾸준한 수입원을 확보하며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여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갑을 넘겼거나 그 이상이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저축이 있는가? 나의 은퇴 후 소득은 안정적인가? 나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현명하게 예산을 짜고 불필요한 빚을 피하며 장기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곳에 투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결국 당신의 재정적 안보는 인생이 어떤 시련을 던지든 언제나 당신 곁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둥, 당신의 신체적 건강, 사랑이나 돈 또는 다른 사람의 지지로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건강입니다. 60세 이후 당신의 몸은 가장 위대한 동반자가 되거나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재정적 안정을 다 가졌다고 해도 건강이 무너지면 당신의 자유는 사라집니다. 가족들이 당신을 걱정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당신을 대신해 운동해 줄 수도, 건강한 음식을 먹어줄 수도, 노화의 영향을 막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아프게 되면 누군가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족들이 당신을 사랑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당신을 돌볼 시간이나 에너지 혹은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면 결국 무력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68세의 이정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젊었을 때 활동적이었지만 은퇴 후 자신을 놓아버렸습니다. 다시 운동을 시작할 시간은 많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기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졌으며 간단한 일상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자식들은 할 수 있을 때 찾아왔지만 매일같이 그를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독립을 유지하고 싶다면 내일도 아니고 내년도 아닌 바로 지금 자신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운동선수처럼 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매일 몸을 움직이고 해로운 음식 대신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며 정기검진을 진지하게 받으십시오. 사라지지 않는 통증, 걷기의 어려움, 에너지 수준의 변화와 같은 경고 신호를 무시해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모든 건강한 선택에 미래의 당신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지원 시스템은 당신의 자녀나 형제, 친구가 아니라 스스로 강하고 활동적이며 유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당신 자신의 능력입니다. 지금 건강을 더 챙길수록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덜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 당신의 사회적 관계망. 나이가 들면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멀리 이사를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어느새 당신의 사회적 관계망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아져 있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견고한 우정이 없으면 외로움이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외로움은 위험합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건강, 정신적 명료함, 심지어 수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이 항상 곁에서 외로움을 달래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경력, 가족, 그리고 그들을 바쁘게 만드는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깊이 사랑할지라도 당신의 유일한 교류 상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버팀목 중 하나인 이유입니다. 당신에게 안부를 묻고 웃음을 선사하며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73세의 김은희 씨를 보십시오. 그녀는 늘 가족과의 교류에 의존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모두 그녀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들들은 일과 자녀 양육으로 바빠졌습니다. 전화는 여전히 했지만 매일 찾아오거나 주말에 함께 모이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은희 씨는 항상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며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고 주민센터의 동호회에 가입했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삶은 대화와 웃음 그리고 목적의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가족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 스스로 그 연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정, 동호회, 심지어 가벼운 지인 관계는 당신에게 소속감이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을 줍니다. 담소를 나누는 이웃이든 함께하는 독서 모임이든 동네 복지관의 그룹 활동이든 가족 외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정서적 힘의 기반을 만듭니다. 지금 더 많은 관계를 쌓을수록 앞으로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기쁨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당신의 관계망을 넓힐 때입니다. 결국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단순히 외롭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격려하고 당신의 가치를 일깨워주며 삶의 모든 단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 기둥, 당신의 삶의 목적의식. 삶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버팀목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목적의식입니다. 60세 이후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모, 직장인,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으로서 삶의 의미를 부여했던 역할들이 점차 사라집니다. 은퇴가 시작되고 자녀들은 독립하며 삶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리고 명확한 방향 감각 없이는 자신이 보이지 않거나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길을 잃은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진실은 당신의 가족이 아무리 당신을 사랑하더라도 그들이 당신에게 목적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것이 열정이든 프로젝트든 목표든 당신의 마음을 날카롭게 유지하고 감정을 안정시키며 삶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의 방관자로 머무는 대신 세상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게 하는 힘입니다. 70세에 은퇴한 기술자 최민준 씨를 생각해 봅시다.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그는 마침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떴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무언가 빠진 것처럼 안절부절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텅 비었고 아이들은 가끔 찾아왔지만 그들만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날 새로운 이유를 찾았고 그 일은 그에게 자신이 가치 있고 유용하며 삶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목적의식은 직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다른 사람의 멘토가 되어주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여행을 하거나 심지어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기쁨을 주고 정신적, 정서적으로 활발하게 유지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최고의 날들이 이미 지나갔다고 느끼고 있다면 이제 그 사고방식을 바꿀 때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상에서 의미를 찾는 데 더 많이 투자할수록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덜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은 당신의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내면의 불꽃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기둥, 당신의 정서적 회복력. 인생은 당신이 몇 살이든 당신을 시험하는 법입니다. 60세 이후에도 도전은 멈추지 않고 단지 그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우정이 멀어지고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며 건강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삶이 예전보다 더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많은 지지를 받는다 해도 가장 믿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은 항상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적응하고 감정을 처리하며 평화를 찾는 당신의 능력이야말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나 형제 혹은 친척들이 항상 곁에서 위로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가족을 자신의 정서적 지원 시스템으로 의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필요한 정서적 안정의 원천이 되어줄 시간이나 에너지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회복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끊임없이 힘을 구하는 대신 자기 안에서 힘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을 잃은 75세의 윤서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정서적 지지를 위해 자녀들에게 기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녀들이 자신을 깊이 아끼면서도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공허함을 그들이 채워주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슬픔에 잠식당하는 대신 그녀는 정서적으로 자신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조 모임에 참여하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으며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강력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고쳐줄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그녀 스스로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정서적 회복력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처리하며 삶의 기복을 우아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대처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글쓰기, 명상, 상담 혹은 간단한 자기 성찰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대신 자기 안에서 평화를 찾도록 돕는 배출구를 갖는 것입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어떤 시련을 주더라도 스스로 굳건히 설 수 있는 능력은 언제나 당신의 가장 큰 버팀목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정서적 회복력을 더 많이 키울수록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덜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고난과 모든 승리의 순간을 통해 항상 당신과 함께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6번째 기둥, 당신의 적응 능력. 60세 이후의 삶에 대한 한 가지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상황은 바뀌며 한때 의지했던 것들이 더 이상 예전만큼 신뢰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단계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노화와 함께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종종 변화에 저항하고 현재를 받아들이기보다 과거의 것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적응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환영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인생이 어떤 것을 가져다 주든 기쁨과 성취감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정 나이에 도달하면 자신의 방식이 굳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적응력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성장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78세의 한상훈 씨를 보십시오. 그는 항상 직접 만나는 우정을 통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멀리 이사를 가거나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처음에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이런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굴복하는 대신 그는 적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멀리 있는 가족과 연락하기 위해 화상통화 사용법을 배웠고 역사에 관한 온라인 토론 그룹에 가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몇 명의 새로운 친구까지 사귀었습니다. 변화가 그를 패배시키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그는 자신을 변화와 함께 성장하도록 허락했습니다. 60세 이후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장 많은 자원이나 가장 강력한 지원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식에 갇히기를 거부하고 호기심을 유지하며 인생이 어떤 시련을 던지든 적응할 방법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을 찾습니다. 관계가 변하면 연결될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다른 것을 시도합니다. 당신의 적응 능력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버팀목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회복력, 낙관주의,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항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대신 변화를 더 많이 포용할수록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느낌은 줄어들고 인생의 모든 단계가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제공한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생각, 환갑을 넘어서는 것은 지혜와 도전이 공존하는 인생의 단계입니다. 가족이 항상 마음속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겠지만 현실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버팀목은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위해 구축한 기반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적 안정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당신의 신체적 건강은 자유와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당신의 사회적 관계망은 당신을 세상과 연결하고 참여하게 하며 정서적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당신의 목적의식은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의미와 방향을 부여합니다. 당신의 정서적 회복력은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 맞서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의 적응 능력은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조차도 당신이 번성할 수 있게 합니다. 이 6가지 기둥이 제자리에 있다면 당신은 결코 완전히 혼자라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구걸하거나 무력감을 느끼거나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 당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안정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그곳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어떤 시련을 가져오더라도 당신이 이미 굳건히 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